제가 찍을 영상은요. 영어 못하는데 데이케어 교사로 어떻게 일하지? 라고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힘이 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수능을 준비 다들 해보셨죠? 그때 영어 스피킹이 필요한가요? 스피킹 위주가 아니고 다 문법에 수능을 위한 영어 공부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공부는 했지만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시작한 건 20대 중반부터였어요. 캐나다를 오게 되면서 영어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남편이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저는 이제 남편 따라서 캐나다를 오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가 불편하고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었죠. 영어가 좋았던 날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되게 흥미도 있고 좋았는데, 살면 살수록 영어가 너무 싫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영어 공부는 하기도 싫고 내가 왜 여기서 영어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교환을 어떻게 했고 과연 내가 여기서 데이케어 교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써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되게 그럴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여기 정말 영어 못하는데도 너보다 영어 못하는데도 다 일을 하고 있고 너보다 영어 못하는데도 회사에서 다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이력서를 내보고 취직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일단 해보자 해서 안 해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해보자 해서 이력서를 냈고 정말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취직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이때까지 영어를 제대로 쓰고 살지도 못하다가 지금 취직이 돼서 맨날 영어를 하게 생긴 거죠. 그날부터 간단히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영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거죠. 영어로 데이케어 티처리라고 뭐 검색을 하면은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사가 수업하는 영상도 나오고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는 영상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구나 라고 그때 되게 보면서 적고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이제 대충 기억을 해놓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출근을 하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힘든 거예요. 일단 제가 말이 안 되니까 말만 잘 됐다면 한국보다 훨씬 일하기 쉬운 환경이고 아이들 인원수도 그렇게 한국보다 많지도 않고 일은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영어가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반을 그때 갔는데 프리스쿨 반에 가면 이제 저보다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요. 발음도 되게 너무 좋고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틈에 뭔가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토들러 반까지는 그냥 말 저냥저냥 하면서 단어 이야기하고 문장 이렇게 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들러 반 갈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단어로 이야기해도 되고 문장 짧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아이들도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프리스쿨 반에 갔는데 한 아이가 이제 저 발음이 웃기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알고 그러겠어요? 못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상처를 받긴 했는데 뭐 알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문제는 저를 볼 때마다 밖에서 만나든 아침에 만나던 뭐 제가 다른 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를 보던 저만 보면은 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루드하게. 그래서 되게 그때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국이었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지 그렇게 펀이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루드한 거다, 무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그 말들을 하고 싶은데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고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뭐 친구를 때렸을 때
뭐 이유 없이 운다거나 그런 되게 복잡한 상황들 있죠. 복잡한 상황들을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천천히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제대로 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반에 들어가는 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는 여기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때때로는 너가 나한테 영어 발음이나 뭐 단어를 알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줬던 게 한국어로 안녕을 가르쳐줬어요. 나 만날 때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한국어로 하이는 안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 말을 이제 잘 이해했는지 저를 만나면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한 번 가르쳐 줬는데 그걸 기억하고 저 만나면 되게 반갑게 안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저보고는 빤이라고 하지도 않고 저랑 되게 엄청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지금은 그 반에 들어가지 않아도 막 바깥놀이 할 때 만나면 막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되게 그 아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10권이고 읽어주고 싶은데 동화책이 은근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동화책 읽다 보면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어요. 되게 열심히 읽어주려고. 그냥 내 발음 이상해도 읽으면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막 집중하면서 이건 여기 있고 막 동화책 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보거든요. 심지어 그 프리스쿨 반에도 아이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고 다 저보다 아는 단어도 많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주면 제 발음이 이상해도 뭐 내가 어떻게 읽든 되게 집중하고 저거 올 때마다 책 읽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책 열심히 읽어주려고 하고 이제 책 읽어주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동화책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특히 초반에 이제 일을 할 때 저는 그거조차 말 못했어요. 너 저 신발 가져와서 신어.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말을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 갔다 오면은 이제 집에서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해? 뭐 특히 그런 것들 있죠. 뭐 바지 올려. 소매 걷어. 손 씻기 전에 소매 걷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조차 몰라서 일 갔다 오면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는 어떻게 말해? 이건 어떻게 말해? 하고 물어보고 기억하고 다음날 가서 써먹었어요. 그게 이제 점점 매번 이렇게 늘어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처음만큼 전혀 힘들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뭐 특별한 그 데이케어 일과 중에서 데이케어 일과가 항상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 하고요. 스페셜하거나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아이들도 좀 혼란을 겪기 때문에 하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바깥놀이 하고 액티비티 하고 하원하고 뭐 이렇게 일과가 쭉 항상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따로 스페셜하게 영어를 엄청 다양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패턴, 비슷한 말들을 하루 종일 한다는 거죠. 매번.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다른 교사들이랑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이랑 말하면서 되게 기본적인 문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다른 동료 교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막 엄청 불편함은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교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쯤이었어요. 한참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일할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사들이 10몇 명 있는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랑 편지에 이제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고 내 이름이 이거지만
내 이름 이거지만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불러도 된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에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선물이랑 같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2월에 또 발렌타인데이 때도 각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짧게 그냥 나랑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맙고, 나는 정말 너희들이랑 일하는 거를 즐기고 있다,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 교사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 해주고 저도 되게 편하게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너무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면은 다 어떻게든 하게 되고요. 원장님이 영어 못하는 거 알고도 저를 뽑았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다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못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영어를 이때까지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뭐 하려고 한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를 정말 못하는 축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영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난 미리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안녕!